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신유리고요. 자, 3부 시작해 볼까요? 3부 정면 인터뷰입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가 지금 47%가 넘었고,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ARS 투표를 하는데 지금 50%가 돌파했습니다. 다 합해서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하면 이게 뭐 60%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들 저마다 자신한테 유리하다 지금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역대 최고치라는 것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중에서는 역대 최고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금의 투표율, 당대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저도 기자분들이 아주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얘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제대로 얘기 못한 부분도 있는데, 자, 지금 스튜디오에 누가 나와 계시냐? 바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시죠. 국민의힘 천하람 당대표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천하람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은 이제 바쁜데 조금 지났네요. 그죠? 네, 오늘 내일이 오히려 약간 조금 그래도 쉬어갈 수 있는 그죠? 시기죠. 예. 하면서 이제 결선 준비 좀 하고 막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결선 준비한다. 네. 왜 결선 준비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사실 투표가 많이 남았을 때는 예. 좀 겸손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는 사실 거의 많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투표율 추이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번 그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저는 이미 예. 뭐 개혁이냐 구태냐 했을 때 천하람 대 김기현 구도로 이미 짜여졌다. 그래서 결국은 결선 준비 이제 본격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다. 네. 왜 높다고 보세요? 일단 당원들이 화가 많이 나 있으시죠. 그러니까 왜 분노 그러냐면 투표 때문에 네, 투표율이 높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당 내부 투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냥 무난하게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은 투표율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특정 후보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면 또 투표율이 별로 안 높았을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구도도 개혁 대 구태로 선명하고 또 한 후보가 뭐 과반을 넘길 정도로 독주하는 구도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투표해 주시고 계시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투표율 높은 게 되게 좋다고 보는 게요. 예. 이게 당원들 우습게 보지 마라, 들러리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약간 목소리 큰 사람들 아니면은 원내에 있는 의원들, 뭐 비대위의 몇몇 어떤 당의 어떤 지도부 이런 사람들은 당이 끌려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과정이라든지 뭐 최고위원들이 막 사퇴해가지고 뭐 그게 축출하는 과정이었죠. 이런 거 할 때 다들 당원 얘기는 했지만 단 한 번도 당원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니 당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돼도 되는 거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 의사 제대로 안 묻고 당원 당규 이렇게 무슨 누더기처럼 바꿔도 되는 거냐. 예. 참고 있던 당원들이 이제는 참다 안 되겠다, 이거는 빨리 우리 목소리 내야겠다.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큰 외침을 보내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투표율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자 집계가 방금 끝났는데 53.1 정도로 끝났거든요. 내일 정도 되면 한 55, 56%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55, 56. 네. 모바일 투표를 선호하는 층과 ARS 투표를 선호하는 층의 성향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는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우리 이제 6070 당원분들도 그 미스터 트롯 이런 것 때문에 모바일 투표 잘 하세요. 또 우리 경선도 여러 차례 해봐서. 예. 근데 다만 재밌는 거는 모바일 투표가 열리자마자 4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20% 정도 넘었거든요. 한 예. 4시간 정도 내외 해가지고. 심지어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넘어갈 때는 1시간 만에 막 10%가 오르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막 예. 모바일 투표율이 막 올라갈 때는 저는 특히 개혁적인 성향의 젊은 당원들이 당이 이대로 가서 안 된다 해가지고 분명히 심판 투표, 분노 투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봐요. 근데 투표율이 50% 넘긴다는 거는 저는 뭐 우리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 홍보물 전파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이게 지금 오늘 가장 좀 이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천하람 후보는 김 후보가 대통령실에 큰 누를 끼쳤다 책임을 제기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법적 어떤 조치를 검토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법적 조치는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먼저 풀어보면은 일단 저는 우리 전당대회가 윤심에서 시작해서 또 윤심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예. 안타깝고요. 지금 이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명이라고 나온 것이 뭐 특정 후보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단독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를 들어보면 누가 들어봐도 김기현 후보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김기현이 아니다, 뭐 김의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이 이런 식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라는 게 되면은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정통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이거는 거의 비대위행 특급 열차를 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 당선되더라도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구도인 것이고, 또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지금 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게 국가공무원법을 보면은 65조의 정치운동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2항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이 있고, 예. 이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든 아니든 선거에 개입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특정 후보를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거짓말로 피해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법기술자처럼 이거 공직선거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일 뿐더러 국민 눈높이에도 안 맞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기현 후보 이번 논란은 저는 못 버틸 거다, 결국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더 해석의 소지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당내 선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선거에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국회의원도 큰 범주에서 보면 별정직 공무원 아닌가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들은 예외로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적을 가질 수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법률적인 문제는 뭐 저도 변호사입니다만은 일단 조금 미루더라도 정치적으로, 아니 녹취에 분명히 선임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를 언급하면서 그 어떤 좋은 자료 이런 거 단톡방에 전파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특정 후보를 언급한 적이 없다? 저는 이거는 좀 왜 이 일을 대통령실에 자꾸 키우나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그러면서 김기현 후보 캠프 쪽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당내 선거기 때문에 다른 캠프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들 저희도 뭐 다 많이 보고 있고, 예. 최근에 김기현 후보가 저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직접적인 공격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은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갑자기 저를 또 굉장히 공격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이제 제가 2위 주자고 또 결선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다라는 것을 뭐 인식하고 계신 거 아닌가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주로 지금 공격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제가 사실은 그게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한 10년 네. 있었는데 그때 이게 소설하고 영화가 돼가지고 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무슨 엄석대? 맞나요? 그렇죠. 네. 그 사람 맞나요? 엄석대가 반장이죠. 네. 뭐그 내용을 전 전혀 모르는데 어쨌든 네. 그 책 가지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두 분이 이게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이제 천하람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이번 주말에는 그랬었고요. 그 조금 며칠 전에는 저한테 무슨 뭐 무명의 정치인이 갑자기 자아 도취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순천은 어차피 노력해봐야 안 되는 곳인데 왜 거기서 뭐 김대중 정신 언급하면서 아부하냐 막 이렇게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제 고향의 시장님이기도 하고 어지간하면은 저도 뭐 먼저 공격하고 고향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대구시군요. 예.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제 지역구를 비하하거나 유권자를 비하하는 거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금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얘기는 하실 게 아니다. 게다가 뭐 지난 대선 때는 틈만 나면 호남의 사위라고 그러시다가 왜 순천이 해봤자 안 되는 곳이냐. 저도 뭐 논박을 좀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홍준표 시장도 이제는 조금 뭐 저희 천하용인 팀을 굉장히 어떤 유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했던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여우 이문열 선생님의 책이죠. 그렇죠. 그거 그 주장 동의하세요? 우리 천하람 대표도? 네, 뭐 저도 어느 정도 뭐 동의하고. 동의하세요? 네네, 동의합니다. 엄석대가 누구예요? 그거야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엄석대 뭐 글쎄요 뭐 들으시는 분들의 해석에 기본적으로 맡겨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님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동의 안 하세요? 뭐 홍준표 시장님 같이 이제 정치경을 많으신 분이 그렇게 해석하신다면은 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크게 틀린 얘기를 하지 않았다?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하용인 지금 네 분 말씀하셨는데, 네. 자, 천 후보께서 보실 때 천하용인 중에서 몇 분이 이 청년 최고위원 몇 분이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제가 결국 모든 거 다 제가 하기 달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결선에 갈 수준이라면은 허은하 김용태 두 분은 뭐 거의 굉장히 높은 순위로 당선이 될 것이고 이기인 청년 최고 후보도 아주 선전할 겁니다. 제가 결선에 갈 정도 수준이라면은. 근거가 뭐세요? 아무래도 지금 천하용인 팀 같은 경우에는 개혁 후보 4인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당원들께서는 어느 정도 한 묶음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5%를 넘겨가지고 결선에 갈 정도의 득표율을 보인다면은 최고위원 뭐 허은하 김용태 두 분은 뭐 당연히 당선될 것이고 이기인 후보도 자신이 만만하시네. 네, 이기인 후보도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장해찬 후보가 무슨 폭주라든지 아니면 연예인 야설 이런 것 때문에 표가 그 다른 김정식, 김가람 이 두 후보에게 많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 후보도 선전 가능하고 저는 뭐 당선될 수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요. 장해찬 후보가 이런 얘기 저희랑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천하용인 네 분의 후보가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와 이게 결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세요? 아니 뭐 우선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해찬 후보는 좀 삐뚤어진 충성관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결별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철학이나 관점이나 가치관이 같을 때는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무슨 군신 관계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점이 좀 다르고 철학이 다르면은 또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논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정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지.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보면 본인이 했던 말이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의 비겁한 어떤 기회주의적인 정치 안 할 겁니다. 그냥 천하용인 지금은 묶여 있지만 지금도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가 다 찬성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각자 논쟁하면서 저희는 자기 생각대로 정치하는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장해찬 후보도 상황이 또 변했다 이런 논리로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결선 투표는 뭐 당연히 열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니까 결선 투표는 그냥 천하람 후보는 기정사실화 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물론 예? 이제 유권자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저희 캠프 안에서도 얘기하다가 와 진짜 나경원 전 의원 안 나오고 김기현 후보 나와가지고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이게 무슨 뜻이죠? 대통령실에서 예. 안 뜨는 사람을 억지로 띄우려다 보니까 조금 뜨려고 하면 다시 가라앉고 조금 뜨려고 하면 다시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나경원 전 의원 쪽에 힘을 실어줬다면은 전 나경원 의원이라면 지금 안정적인 과반 뭐 60% 70%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기현 후보보다? 실제 김기현 후보가 처음에는 지지율이 안 나왔었어요. 예. 근데 보면 민심 1위 유승민 전 의원 못 나오게 막고 당심 1위인 나경원 전 의원도 이런 식으로 거의 집단적으로 따돌려가지고 또 주저앉히고 이러면서 장제원 의원 뭐 대통령실 다 달라붙어가지고 억지로 띄워놓은 후보거든요. 근데 유권자는 냉정합니다. 이분이 정말로 자기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남의 도움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뜬 것인지 평가를 하실 텐데 저는 결국 그 지점에서 김기현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들어가지고 본인은 선거운동 열심히 하셨다 생각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간표운동만 하셨다고 봐요. 남들이 띄워주는 거를 계속 깎아먹기만 하는 선거운동 하셨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다가 지금 마지막에 터져나온 굉장히 볼썽사나운 어떤 이 대통령실의 개입까지 해가지고 저는 우리 당원분들이 김기현 후보에게 우리 당을 믿고 맡길 만한 신뢰를 전 도저히 보내기 어려우실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안철수 후보 대신에 아마 결선에 올라갈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왜 안철수 후보는 결선에 못 올라간다고 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들어가지고 한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제가 봤을 제가 하루 때는 종일 그것만 보는 게 아닌데 한 3주 정도 공백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심 호소를 하려고 윤한연대 얘기하시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됐죠. 안 되고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쉽게 얘기해서 가만히 있으면 살려는 드릴게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3주 정도는 사실은 저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치고 올라오고 본인이 완전히 구도에서 밀려날 개혁 후보로서는 거의 뭐 낙제점에 가까운 어떤 판단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급발진을 하셔가지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게 세우고 있는데 저는 뭐 대통령실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 개혁이냐 아니면 구태냐의 구도에서 사실상 완전히 밀려났다. 그냥 윤심 호소하다가 실패한 것밖에 안 남는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구도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천하람 후보 본인의 개혁성이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안철수 후보는 만일 결선 투표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거기에 올라가기 힘들 네, 이게 것이다. 근데 맞습니다. 제 네. 솔직히 제가 안철수 후보를 대변하는 사람 아니지만 네. 인지도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나름 뿌듯한 부분이 제가 인지도가 많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선거운동을 펼쳐왔던 게 아닌가. 물론 뭐 3월 8일이면 성적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정말 정치적으로 대선 주자 대 오늘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저한테 뭐 미지의 인물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데 아직 이제는 저는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혁과 변화를 원하고 윤핵관들의 과도한 권력 줄 세우기를 더 이상 용납해서 안 된다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가 잘 대변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진짜 그 일정이 이렇게 되죠. 원래 3월 8일 날 이제 결과 발표가 되는데 네. 거기에서 당대표 같은 경우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이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3월 9일 날
TV 토론을 한 차례 하고 네. 그 다음에 3월 12일 날 최종적인 당대표 네, 후보를 11에 또 그 투표를 해가지고 12일 날 이제 발표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어떻게 될지 재밌어요. 아니 전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정말 네. 재밌으려면은 제가 올라가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거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게 이 뭔가 정말 다크호스가 예. 어떤 그 대선 후보급을 꺾고 올라가 가지고 개혁의 바람이 이 윤핵관들을 싹 날려버렸다 정도가 돼야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에 있어서 혁신 경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컨벤션 이펙트 관심은 뭐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당 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천하람 당대표 후보였습니다.